스위치를 켰을 때 모든 것이 러시아에겐 어두워졌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완전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치밀한 정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푸틴 전선을 지탱하던 유일한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며 군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모릅니다. 스타링크는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러시아 군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에 크게 의존하던 그들의 부대가 고립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결정으로 인해 전선 1000km, 620마일에 걸쳐 스타링크 단말기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통신도 First Person View 드론 공격 조직도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러시아군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전달하는 방법을 찾느라 허둥대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선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아군노인 사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활동하는 파르티잔 단체인 아테시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병사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아테시에 따르면 러시아 1152연대 내 부대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쿠피안스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 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상당한 손실을 겪었습니다. 유로마이단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쿠피안스크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미국에 의해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상황에서 도시의 나머지 지역도 해방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는 것뿐입니다. 통신이 불안정해지면서 더 이상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자기들끼리 실수로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전선에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아테쉬는 협조 부족이 이미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는 적의 공격 외에도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테쉬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암흑 속에서 서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스탈린 시스템을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어 자포리자 지역에서 아군기리오인 사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서로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러시아에게 위험 요소였습니다. 지난 여름 러시아군은 전선 전역에서 소규모 부대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는 보병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장갑차로 지원하여 돌파구를 만드는 대신 소규모 부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티치아 작전 전략군 대변인 빅토르 트리우보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규모의 인명 소모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대규모 부대가 2명에서 5명 정도의 소규모 부대로 분할되어 이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작은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포리자에서 러시아에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쓰러졌을 때 러시아 군대의 한 부대가 다른 부대에 발포했고 그 결과 점령군의 전체 돌격대가 전멸했습니다. 총알이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최종 사상자 수는 12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침략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 스스로에 의해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아테시는 러시아의 민간 기술 의존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히며 통신이 끊기면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병사들은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전선 상황은 어떨까요? 스타링크에 의존하는 부대는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고 지휘관들은 공격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시도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도청할 수 있는 개방된 채널을 통해야만 하므로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에게 발포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도청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전진 명령을 받은 러시아 부대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매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자전 전문가 세르히 베스트 흐루시노프가 텔레그램에서 말하길 이것은 러시아에게 재앙입니다. 적은 전선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모든 부대 지휘가 붕괴되고 여러 지역에서 돌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말도 옳았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을 때는 공격을 개시하는 대신 진지를 지키도록 강요받고 있어 전선에 엄청난 압박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2월 6일 우크라이나 참모본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던 이른바 그레이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접근을 잃으면서 러시아의 공격 규모에 엄청난 영향이 미쳤습니다. 2월 5일 오후 4시까지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는 전선 전체에서 56건의 공격을 기록했지만 이 숫자가 많아 보일 수는 있어도 평소 다른 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그 수치의 1.52배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끊기자 푸틴의 군대는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돌진하다가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를 죽인 상황처럼 되거나 아니면 공격을 멈추고 우크라이나 압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승산이 없고 푸틴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폴 바르부르크가 말했듯이 우리가 전선에서 본 일들은 겉보기엔 비교적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 죽이고 있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투 시나리오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르부르크는 이제 사실상 이것이 차단됐다고 주장합니다. 스타링크 연결이 끊기면서 러시아의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해왔던 피해를 더 이상 입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링크와 미국 결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브스가 현재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상업용 스타링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거리이면서 안전하고 전파 방해에 강한 통신 채널을 제공해 양측 모두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5일 일론 머스크가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2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머스크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해온 상업용 스타링크 단말기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해 이 단말기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용하려는 단말기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사실상 미국이 허용할 때까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스타링크 화이트리스트가 작동 중이며 승인된 단말기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을 계속하며 스페이스X와 협력해 단말기 등록을 신속히 보장하고 있다고 페도로프는 X에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전 세계 최초의 실시간 시행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던 스타링크 단말기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것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공식 단말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스페이스X는 그것을 차단합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결국 침묵했고 포브스는 이 영향이 러시아에 치명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다룬 아구노인 사격 사건들 외에도 러시아의 일부 부대는 인터넷 통신의 90%를 잃었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자초한 일입니다. 미국과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러시아의 스타링크 사용을 막기 위해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월 27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 여객 열차를 공격해 민간인 5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을 즉각 테러 행위로 규탄했습니다. 그 공격은 잔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신 일부만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민간인 열차에 대한 드론 공격은 순수한 테러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머스크와 미국은 푸틴이 너무 무리하게 나갔다고 동의했고 그의 군대는 스타링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머스크와 미국에 대한 감사를 빠르게 표명했습니다. 2월 2일 BBC는 페도로프가 머스크를 진정한 자유의 챔피언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진정한 친구라고 칭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르키우 사건과 스타링크로 연결된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작동한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한 그와 스페이스X의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머스크는 X의 러시아의 스타링크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간단히 덧붙이며 이것이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는 러시아의 현재 최전선 부대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스타링크의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머스크와 미국은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힘의 움직임과 하나의 행동이 전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러시아는 현재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곧 스타링크 접근 권한 상실로 러시아에 생길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러시아가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잃은 620마일에 달하는 전선 전체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무정의조차 구걸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푸틴은 그런 무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도움을 요청했고 그중 보행키리 루스코이 베스니라는 채널은 크렘린이 사지 않는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약 850만 루블을 모금했습니다. 채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스타링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 단말기 차단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전선에서 병력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군인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장비, 무선 중계기, 무정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행칼이 루스코비에스니가 모금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자는 있지만 크렘린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확보라는 희박한 가능성만을 위해 자국 군인들이 계속 죽음에 내몰리고 서로 죽이길 기대합니다. 일부 친크렘린 군사 블로거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을 끊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 최전선에서 통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가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이 순식간에 빼앗기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현재 최전선 상황이 그렇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예비 통신망을 쓰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이 자국 군인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원시적인 무정이마저 교란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무정이를 사기 위해 모금된 수천 달러가 물거품이 된 셈이죠. 또한 같은 매체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지시를 설명할 때 종이 지도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끔 지휘관들이 명령을 USB 메모리에 담기도 하지만 그 USB는 전령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몇 초 만에 전달되던 명령이 이제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도구 없이 21세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링크를 잃어 러시아가 겪을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르부르크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해 실수로 서로를 죽이는 것은 푸틴의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르부르크는 스타링크가 러시아 드론 작전에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사용하는 First Person View 드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사라지면 매우 특정한 종류의 드론과 매우 특정한 종류의 공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론과 함께 스타링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메두사는 원래 러시아가 스타링크에 접근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2023년부터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만을 통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수해 자국 군인들에게 전달, 머스크의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말기들은 드론에 부착되어 러시아군이 전장 영상을 후방 지휘소로 직접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디스코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메두사는 이러한 라이브 스트림 덕분에 러시아 지휘관들이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소규모 병력을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러시아의 드론이 스타링크를 통해 지휘부에 전달한 그 허점들이 바로 이 소규모 부대들이 노리려 했던 허점들이었습니다. 워버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스타링크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허점 중 하나를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워버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작은 구멍을 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메두사가 언급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상은 구멍을 내는데 매우 귀중합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에게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소규모 지상군이 안전한 통로를 선택해 우크라이나 방어시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사라지면 그 능력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최전선에서 정찰 드론을 운용하더라도 러시아 지휘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타워와 중계기를 이용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지휘부로 전송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전자전 기술에 취약합니다. 앞서 무정이가 러시아 군인들의 통신에 이상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무전 신호를 방해하는 전파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시스템이 아니면 러시아의 플랫폼입니다. 또 다른 방식의 아군 오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자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는 선택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드론은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해 비용이 많이 들고 케이블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케이블은 드론 움직임을 제한하고 발견 시 쉽게 절단될 수 있습니다. 바르부르크는 이런 드론을 대규모로 주차해 사용하는 것도 러시아가 극복 못할 문제라고 덧붙입니다. 스타링크로 구동되는 드론은 러시아가 겪던 모든 전자전 및 광섬유 관련 문제를 극복했지만 이제 그 드론들은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때 이용했던 허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워버그는 러시아가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이거나 적어도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전통적인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방어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스타링크를 잃게 되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자전 방어의 빈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잃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방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조종사들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타워와 중계기가 필요해서 영상 송출이 방해받을 수 있는 드론을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와 미국이 그 눈을 없애 러시아 군인들이 적 대신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을 잃은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징역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어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느렸죠.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중단되기 전인 1월 말에도 러시아의 공세는 지난 100년간 어떤 군대보다도 느린 속도로 겨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기어가고 있었다면 스타링크를 잃는 건 무릎 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는 이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하루에 15-70m, 즉 49.2, 229피트씩 전진하던 그 징역조차도 이제는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비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앞으로 기어가지도 못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손끝으로 몸을 끌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스타링크 상실로 인한 두 번째 큰 문제, 즉 더 많은 인명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워버그는 스타링크 중단에 대해 정말로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격과 보급 측면에서도 유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입힐 수 있는 사상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잃기 전에도 사상자 측면에서 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는 124만 명이 넘는 인명을 잃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약 3만 명의 러시아 군인을 전사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거했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2월 8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1040명의 병사와 8문이 포병 장비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 병력을 잃는 전쟁에서 예상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하루 공격 횟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수의 병력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주요 장거리 타격 일부를 수행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드론 실시간 영상 송출에 스타링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표적을 선정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장거리 드론 타격이라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공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 능력은 사라졌고 이는 우크라이나 방어에 가해지는 압박이 한층 더 완화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와 미국이 러시아에서 스타링크를 철수해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를 죽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통적 아군오인 사격이 러시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이 평소처럼 드론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망에서 만들거나 이용하던 빈틈들은 이제 러시아가 예전처럼 쉽게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종이 지도로 명령을 전하며 밀리 블로거들은 장비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격을 줄였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잃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큰 우위를 점해 푸틴의 침공을 끝낼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현대사에서 가장 큰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이미 끝났을 수 있고 스타링크 상실이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을 빠르게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또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의 최신 위기 소식을 더 보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